이게 참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해줄까요? 네네네. 네. 평생 저한테 도움이 안 됐던 정정수 쌤께서 도움을 또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도움을 과감히 받겠습니다. 그 등호를 잘못 사용한 예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호. 네. 이꼬르. 네, 고등학교에서는 등호식 오류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고등학생들 많나요? 커봤자 소용이 없군요. 네. 중학교에서는 애들이 등호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학원만 다녀요. 네, 중학교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서술형 문제도 마지막 최종 기준에 마지막 늘 넣죠. 등호나 뭐 기호 오류일 때는 1점 감점 이렇게 마지막 써줘요. 등호 오류하면 꼬박꼬박 매 시험 때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를 매번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안 들으니까, 안 귀가 들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매번마다 시험마다 틀린 애들이 항상 꼭 나오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실수가 있는데 위에처럼 EX 빼기 5는 1이라는 식과 EX는 6이라는 식이 같다라는 위에 식과 아래 식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에서 그냥 같다라고 해버린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같다라는 정확한 개념은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 이는이 저는인지 저는이 이는인지 그쵸, 그 네. 는을 헷갈리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다 는을 붙이면 안 되는데 그냥 붙여버려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죠. 네. 선생님네 학교만 실수하는. 네,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소인수를 모두 구하라 했을 때 15의 소인수는 하고 보면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모르고 무식하니까 3, 5다 이렇게 눈으로 표시할 때가 있어요. 이런 두 개 정도의 오류가 있는데 실제로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오류가 많죠. 저거에만 주의해도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기호들을 좀 정확하게 네. 사용하는 게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은밀함이 좀 없어서 그런 것 아, 같아요. 은밀함이 없어지니까 답답해요. 진짜.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역시 정정식 쌤. 네. 도움이 안 된다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도움이 안 돼요. 뭘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믿고. 네, 역시 박상희 쌤. 네, 저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네, 완벽하시네요. 네,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가셨어요. 좋습니다. 예, 여기 맞아요. 17법의 수를 20법의 수로 나타낼 때 몫이 0이 될 때까지 2로 계속 나누고 그 나머지를 맨 나머지 것부터 차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 이거 실제로 중학교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과서에서도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2로 쭉쭉쭉쭉 나눠가지고 언제까지? 몫이 0이 나올 0이 나올 때까지 해서 나머지만 쭉 쓴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네요. 네. 선생님. 저만 그렇게 가르쳤나요? 아주 독특한 선생님이죠. 이상하네요. 저만 그렇게 가르쳤나요? 네. 교과서에서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진법하고 십진법 너무 따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어차피 그 단위의 차이인데 그 아주 예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무려 60진법을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잡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손가락 10개를 십진법이 참 편하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십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 오진법만 써라. 오진법만 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잘릴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잘릴 그래서 이거 단위를 이제 어떻게 따지느냐.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 13에서 앞에다가 1 하나 붙여가지고 저 113개를 여기 찍어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10개씩 동그라미 막 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몇 개가 남겠어요? 3개가 남고 3개가 남겠죠. 10개짜리 11묶음.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이 또 10개씩 묶은 이 묶음들을 또 10개씩 막 묶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10묶음짜리가 한 개 나오고 10묶음짜리 하나 남고 10개짜리 한 묶음이 남겠죠. 그래서 바로 10의 자릿수가 1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같이 십진법, 이진법이 완전히 뭐 다른 화성 것이 아니라 같은 지구의 것이고 서로 화합을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선생님만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있는 거 같으세요?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해야 돼요. 네, 루트 파이는 정의할 수 있나요? 정의할 수 있죠. 정의할 수 있나요? 루트 4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중에서 플러스 2내니까 그렇죠. 루트 파이는 제곱해서 파이가 되는 수 중에서 플러스 2내 찾으면 되겠네요. 아하. 결론은 그냥 정의할 수 있다라는 있다. 거예요. 물론 그 숫자를 애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죠. 궁금할 수 있겠죠. 그냥 어떻게 궁금해할 수 하나요?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자주 쓰는 샌드위치 방법으로 샌드위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냥 좁혀 나가는 거죠. 좁혀 갑자기 나가면은 넘어가지네, 샌드위치. 파이가 루트 파이는 1.772부터 1.773 사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려주면은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애들이 저걸 이해할까요? 이해할 겁니다. 이해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학교는 참 특이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두수 n 플러스 2의 최대공약수는 얼마인가요? 또 n제곱과 m제곱의 최대공약수는 n과 m의 최대공약수가 어떤 관계일까요? 네,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한 거 가지고 질문 올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n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쉬운 예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근데 요거 다들 뭐 아실 거예요. 라지에서 b를 빼면은 역시 a-b 곱하기 최대 공약수가 돼서 역시 우리가 그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a-b 약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왔는데 8과 10, 7과 9. 10에서 8 빼면 얼마죠? 2죠. 2죠. 9에서 10 빼면? 2요. 아, 네. 지금 방금 틀렸어요. 틀린 거 아시죠? 네, 반성하셔야 돼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같은 2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역시 10과 8의 최대 공약수가 2가 되고 9와 7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경우에 n의 제곱은 n제곱 g제곱, m의 제곱은 m제곱 g제곱, g제곱은 n제곱과 m제곱의 공약수입니다. 그걸 서로서 n제곱과 m제곱의 최대 공약수는 g제곱. 자, 알아듣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설명하실 때 자신 있게 알파벳을 막 이용해서 설명하면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집중해 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저희가 6시 예약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넘겨주셨나요? 네.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2, 2x 마이너스 y는 4. 네. 눈에다 비치지 마세요. 실명할 수도 있어요. 네, 상해보험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보험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렇죠, 역행렬 나왔습니다. 역행렬. 네, 학생들 역행렬 가르치다 보면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짝짝 그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 네. 가관법, 대입법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왜 역행렬 하는 건지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쵸. 혹시 중학교에서 이런 얘기 조금 해주시나요? 저도 중학교에서 애들한테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y는 2, 2x 빼기 y는 4. 저 식 보이시나요? 네, 보이십니다. 그 뭐 예를 들어 그 식만 보면 딱 바로 더하기만 하면 바로 3x는 6 나와서 x는 2 구하기 쉬워요. 그렇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대입법과 가관법이 있죠. 예, 여러분 설명할 때 대입법과 가관법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월한 방법이냐라고 하면은 멍청이들은 대입법이다, 가관법이다 얘기하지만 네, 지금 찔리신 분들 많으니까 네, 좀 항상 얘기하지만- 멍청이라는 표현 약간 자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찔리신 분들 엄청 많아요. 지금 막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지만 중요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배우는 이유는 각각이 어느 게 더 한쪽이 더 유리할 때가 있으니까 유리할까? 이때는 요걸 쓰고 또 때는 저걸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행렬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행렬을 이용하면 더 편할 때가 있다는 거. 거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는 아주 그 아이디어적인 측면만 배우고 그 투바이투 아이디어. 간단한 경우만 투바이투. 다르지만 실제로 나중에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n/n 행렬 그죠? 저런 거 풀려고 하면 가관법 대입법을 하면 사람 뒤지겠죠. 아니 수시 누가 쳤어요? 이거 수시? 누가 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쳤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친구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없던 애들이면 우리 하지 않는 걸로 해줘야 저런 거를 실제로 애들도 우리 가관법 대입법을 하려면 빡세니까 이거 고를 때 우리 행렬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중학교에서도 우리 그런 거 가르치죠. 연립방정식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1학년 기말고사 범위에서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이용해서 푸는 걸 배우죠. 네, 굳이 그럼 사실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푸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친 이유는 나중에 3점과 4점으로 확장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디어. 여기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가르친다. 사고력 확장. 네, 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이거 계산 직접 해보셔야죠. 뭘요? 역행률 계산. 뭔 말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넘어가도록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